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암, 뇌, 그리고 심혈관 질환인데요. 모두 비싼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질병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암과 이대 질환의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넓은 보장 챙겨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보험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챙겨드리고요. 막막하게 느껴지는 모든 보험 고민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궁금증도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암보험과 이대 질환 보험을 좀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백주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청자님들께 이제 보험의 내보험 증권 분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주제를 삼은 이유가 저희 나라는 특별하게 유럽이나 일본이랑 좀 다르게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지인한테 보험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지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보험을 이제 분석해 준다고 하면서 새로운 보험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매번 다른 사람이 제안할 때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청자님들께서 좀 보완하시고 좀 준비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내 보험을 증권 분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인간관계도 뭐 되살릴 수 있고요. 내 보험을 굳이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보험을 보기 위해서는 요 통계가 늘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서두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대한민국 1, 2, 3위, 사망하는 요인 1, 2, 3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사망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큰 중대질환인 암이 부동의 1위를 남자건 여자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도 역시 2위, 3위. 1, 2, 3위가 암, 뇌, 심장입니다. 그리고 4위는 이제 보시면은 남성 같은 경우 자살이 많고 여자는 당뇨가 있고. 근데 통계적으로 양쪽 다 비교해 보시면요. 순위만 다를 뿐이지 뭐 당뇨나 간질환, 뭐 폐렴 이런 것들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들이 대한민국 전체 사망 요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 통계를 보면서 하나의 뭐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제 통계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요, 10가지 요인들 중에 질병과 상해를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질병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상해보험이 있으세요.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병도 가입해야 되고 상해도 가입해야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 이 10가지 요인 중에 보시게 되면은요. 상해와 관련된 거는 이 운수사고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해와 질병을 비교하실 때 보면은 보험료가 질병이 훨씬 높습니다. 상해보다. 이유는 이런 통계들 때문인 거죠. 근데 간혹 저희들이 개별로 상담하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되게 사망 요인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들은 흔하지 않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생각하시는데 너무너무 흔한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뉴스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특이한 일인 거죠. TV에 나온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준비하실 때 보시면은 사실 질병보험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상해보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도 되고 자기 직업군에 따라서 상해보험 별도 준비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3대 질병과 보시면은 나머지 뭐 당뇨나 고혈압, 기타 질병 요것들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3대 질병은 우리 사망률이 어떠신가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기타 질병도 우리 폐렴이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망률이 높지 않아요. 왜? 저 병들이 발병됐다고 해서 바로 사망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암이나 뇌나 심장은 사실은 내가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느냐, 이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사망률이 3대 질환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3대 질병과 기타. 그래서 여기에 비교해 보면은 사망률이 3대 질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병들은 사망률이 좀 낮죠. 또 하나 치료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대 질병은요, 발병과 동시에 입원과 수술이 거의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도 3대 질병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당뇨나 고혈압이나 폐렴, 뭐 만성화 기도, 뭐 이런 기도 질환 같은 경우는 발병했다고 바로 뭐 입원을 하거나 수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통원 치료를 이루어지세요. 물론 이것들이 더 발전돼 가지고 심해지면 합병증이 무서워 가지고 입원 수술할 수 있겠지만 저 자체의 질병들만으로는 사실 입원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기타 질환들은 치료비도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증권을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판단하냐면은 이 3대 질환에 대한 진단금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아, 괜찮은 보험. 이것들이 준비 다 잘 안 돼 있고 기타 입원이나 수술 특약만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좀 잘못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판단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러니 늘 제일 중요한 거는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처럼 이 3대 질환. 사망률도 높고 치료비도 많이 드는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내 보험이 잘 되어 있으시면 돼요. 이게 잘 되어 있으면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요한 게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보완할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라 또는 보완, 뭐 과하게 보완이 되고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알겠어. 당신이 얘기하는 3대 질병, 뭐 암, 뇌, 심장, 뭐 중요한지 알겠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질병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실 때 알려드리면 좋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1인 암보험 선택할 때 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보시면은 암 분류를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에 대한 분류 및 가입 금액을 확인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또 하나 부족한 자금. 사실은 저희가 암 진단 자금을 만약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입돼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그 병이 발병되었을 때는 얼마가 가입되어 있어도 늘 부족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계속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가입되어 있다. 이거는 발병된 사람한테는 모든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병원비에 대해서 저는 재진단암을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팁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
좀 더 가성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꼭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암보험 선택할 때 암 분류를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암보험 가입하면 그냥 아무거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회사가 암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라고 분류합니다. 일반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들이죠. 위, 폐, 이런 것들, 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사암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을 유사암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소외감이라는 분류가 새로 생겼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소외감의 분류는 보통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 이런 것들을 소외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외감과 일반암과 유사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입하라는 거야? 제가 보니 일반적으로 일반암 같은 경우는요. 제가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다 라고 한다는 거는 일반암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반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이 일반암의 기준에 걸리면은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럼 소외감은 뭐냐? 유사암은 뭐냐? 과거에 대부분의 암들이 일반암 진단비에서 10에서 20% 보험금을 줬어요. 이게 과거의 보험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입했으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유사암 진단비가 나오죠. 그럼 소외감은 뭐냐? 요거는 내가 일반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가입했는데 이 소외감 분류에 포함되는 암에 걸리게 되면은 일반암 진단비의 40% 정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나는 암의 종류에 따라 어떨 때는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4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묘한 거는요. 이 유사암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보험사들이 유사암을 분리해 뒀어요. 근데 이 소외감은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냐? 내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보험에 소외감 분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랑 똑같은 조건의 사람이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동일한 보험료에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누구는 A라는 그러니까 이 소외감 분류가 있는 이 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외감 분류가 없는 유사암과 일반암의 분류만 있는 보험을 선택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은 암에 걸렸을 때 이 소외감의 기준에 해당되는 암에 걸렸을 때 누군가는 다 받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외감은 도대체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 사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증권을 보고 많은 회사의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소외감 분류를 하는 회사들이 생명보험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생명보험사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의 것이 아니고요. 이 소외감 분류를 일반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생명보험사가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 근데 이 소외감 분류도 이 5가지를 전체를 다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고요. 한두 가지만 분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내 증권을 들여다보거나 또는 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요거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소외감이라는 분류가 없거나 뭐 한두 가지만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유사암 제가 과거에 보면 10에서 20% 정도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유사암이 최대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되시더랍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유사암도 5천만 원씩 가입이 되세요. 근데 성인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 되더라. 그러니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증권을 하나씩 꼼꼼하게 챙기시게 되면은 이 유사암도 10에서 20%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암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선택하실 때,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암 분류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반암과 소외암과 유사암에 대한 분류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암보험 선택할 때 재진단암을 선택하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통계를 보시면은 10대 암 발병률과 치료 비용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위암이 보통 2,6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들고요. 갑상선암 여자들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유방암은 1,700만 원, 자궁경부암은 1,600만 원. 근데 요 통계 보시면은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 보면은 다 얘는 유사암이잖아요. 얘는 소외감의 분류에 포함이 되잖아요. 얘도 소외감의 분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보험을 어떻게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전해드릴 얘기는 재진단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치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암 진단금을 받았을 때 지속적인 치료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은 계속 발병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암을 혹시 암에 걸리지 않고 이제 내가 기대 수명까지 사는 게 가장 좋지만은 혹시라도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는 내가 혹시 모를 암 발병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랬을 때 암에 걸리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암 치료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활비도 있고 소득도 있고 지속적인 뭐 재발 검사비 이런 게 있대요.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그동안에 진단금을 지급하고 고객들의 상황을 이제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암 발병이 됐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패턴이시나 보더니 1년 정도 됐을 때까지 병가를 쓰세요. 왜? 회사에서 보통 병가를 1년 정도 주니까요. 좋은 회사들은 1년 또는 2년 정도의 병가 무급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복직을 하세요. 근데 복직하고 나서 보통 2에서 3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세요. 왜? 치료가 안 되니까 돈 버는 것보다는 내 몸에 대한 치료가 먼저에 대한 생각이 들시다 보니까 이런 패턴의 이제 환경들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얼마를 가입해야 돼?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도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패턴들을 보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1년치 버는 연봉 정도는 준비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병가를 내고 뭐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도 보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1년 정도의 연봉을 준비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보시는 분들마다 개인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암보험만 5천만 원씩 1억씩 가입하면 너무 부담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재진단암을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진단암이 뭐냐? 얘는 우리가 보통 암에 걸렸을 때요. 내 몸속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암세포가 계속 남아있으면은 무조건 그때마다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일반암 진단비는 한 번 주고 끝나는데 재진단암은 계속 준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이 뭐냐? 그리고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라고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이 암이 유지되고 있으세요. 맞죠? 또는 완치가 되셨다가 재발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위에 걸렸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내 몸속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가 이 세 가지 말고 더 있을까요?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됐을 때 보험금을 계속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진단암은 뭐 얼마나 자주 주느냐라는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냐에 따라 틀린데 1년마다 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2년마다 재진단암을 주는 회사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로 암이 있다? 그러면은 보험금을 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는데 또 나왔다? 또 주는 거예요. 2년마다 주는 거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저 세 가지 경우에 하나가 해당이 돼서 보험이 나왔다? 그러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진단암을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첫 번째 진단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고 재진단함을 준비하신다면은 충분히 향후의 치료비에 대한 생활비나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1년마다 주는 거냐 2년마다 주는 거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선택하실지는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단하게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대 질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질환 선택할 때 팁. 보장보험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급성심근경, 허혈, 심장질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담보의 이름이거든요.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어요. 뇌졸중도 많이 들어보셨고 뇌혈관 질환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심근경색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 허혈 심장질환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일찍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유병자 가입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그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실 때 제일 체크하셔야 될 게 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2대 질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장의 범위 확인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 알려드릴게요. 뇌혈관 질환 보시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주막하 출혈, 내내 출혈, 기타 2개 뇌출혈. 이게 전부 다 뇌출혈이에요. 근데 이 뇌출혈 진단 코드는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확률적으로 9%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럼 뇌졸중은 이 질병 코드 중에 6가지 해당이 되는 거죠. 뇌졸중이라는 게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된 거를 뇌졸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의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이 가장 범위가 넓고 뇌졸중이 그 다음으로 범위가 넓고 그 다음이 뇌출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방송 보시는 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요. 2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사실 가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도도 작고요. 연령별로 보통 40대를 기준으로 보면 보통 보험회사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맥스 한도예요. 한 회사에. 그것도 건강하다는 전제로 깔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뇌혈관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찍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본인의 증권을 먼저 보시고요. 내 보험이 뇌출혈만 되어 있다. 그럼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장 쪽 질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심근경색. 보험회사에서는 2가지로 얘기합니다. 심근경색과 허혈 심장질환. 허혈 심장질환. 근데 보시면은요. 심근경색 발병 비율은 사실은 10% 미만 정도 됩니다. 근데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협심증이거든요. 이 협심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심증 이야기. 근데 거의 70%, 80% 가까이 되는 게 심장 쪽 질환의 협심증이 차지하는데 협심증이라는 진단비는 별도로 보험사에 없어요. 물론 찾아보시면 한두 군데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협심증만 주는 뭐 몇천만 원씩 주는 보험 특약은 없습니다. 근데 협심증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 그럼 협심증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꼭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을 하셔야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협심증을 내가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허혈 심장질환 담보로 꼭 가입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 진단비로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통은 세트로 이제 같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준비하실 때 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실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유병자들 가입이 되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어릴수록 한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는 이 2가지는 꼭 체크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핵심 포인트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근데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꼭 준비해야 된다. 왜? 내가 가능하면 보장의 한도가 넓은 범위로 차지하셔야 되니까 요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방송에서는 이제 짧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종 정리하는 거. 보장의 범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장의 범위. 암 얘기할 때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그 다음에 뇌질환은
뇌출혈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뇌혈관 질환도 있는데 그중에 무조건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을 해라. 가입이 어려우니까. 심장 쪽 질환도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심장 질환이 있는데 허혈심장 질환으로 가입을 해라. 왜? 협심증도 보장을 받고 싶다면은 심장 질환에서는 허혈심장 질환으로 가입해야 되니까. 두 번째, 재진단암 특약으로 활용해서 지속적인 치료비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대 질환, 유병자의 경우 가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이 안 되고 또 하나 갱신형이 싫어가지고 비갱신형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병자가 되시기 전에 꼭 뇌혈관 허혈심장 질환은 가입해라. 그리고 공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고 납입 면제 혜택을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중요한 3대 진단금이나 내 보험 증권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과 이대질환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인만 믿고 보험에 덜컥 가입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낭패를 보신다면 정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암보험과 이대질환 보험까지 혹시 내가 놓친 것 없는지 이 시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보장의 범위 그리고 한도는 얼마만큼인지 확인을 해보시다가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훌륭한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내가 유병자라면 어떻게 보험 준비를 해야 할지도 좀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백수선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오늘 재진단암 보험도 좀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준비할 때 좀 확인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재진단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재진단암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재진단암 준비하실 때 확인하셔야 될 거는 1년마다 주는 회사가 있고 2년마다 재진단암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차암이라는 특약도 있거든요. 근데 이차암과 재진단암 특약은 다른 내용입니다. 내가 이차암 진단비가 있으니까 난 준비되어 있어? 아닙니다. 재진단암과 이차암은 다른 거고 재진단암을 준비하실 때는 1년마다 지급되는 회사와 2년마다 지급되는 회사가 있고 이 보험료는 당연히 1년마다 지급되는 회사가 비쌀 텐데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상황을 보셨을 때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가능하면 1년마다 지급되는 회사가 좋겠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은 2년마다 재진단암을 지급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일단 재진단암 보장과 이차암 보장은 다르다고 하고요. 암은 재발의 확률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재진단암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1년마다 주는 회사도 있고 2년마다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대질환 보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이미 하나라도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분들은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유병자분들이 정말 제일 가입이 까다로운 게 사실은 허혈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세요. 뇌졸중이나 사실 심근경색을 가입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제일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하는 두 가지 진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갱신형이나 비갱신형 중에 난 갱신형이 싫다, 비갱신형을 선택하고 싶다. 보험회사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하고 싶다. 안 받아줘요. 특히나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유병자분들 많이 상담하는 케이스들이 혈압약이거든요. 사실 혈압약인 경우에는 이대질환, 뇌혈관이나 혈관 심장질환 정말 가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들도 가입은 되시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시니까 좀 더 건강하시고 나이가 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일찍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전에는 가입이 안 됐다면은요, 지금은 가입이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보장 범위나 한도가 조금은 좁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갱신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은 건강하시고 또 어릴 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암보험과 이대질환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팁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최종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전체를 다 준비할 여력은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먼저 우선순위 하셔야 될 게 저는 이대 질환에 대한 가장 범위가 넓은 걸 먼저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처음에 선택 잘 하시고 또 이 정도의 내용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다면은 주변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충분히 뿌리치고 내 보험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안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니까요. 잘 숙지하셨다가 좀
보험 때문에 어려운 일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3대 질환 보험 가입 팁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보장 범위와 재진단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2대 질환은 최대한 건강하고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최대한 저렴하게 납입 면제 기능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저에게 연락을 주신 다음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시간 열려있는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셔서 내게 필요한 보험들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56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올해 초에 아내의 지인을 통해서 3대 진단금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직장 동료가 보험에 가입했다며 제게 보여줬는데요. 보험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보장이 훨씬 넓고 좋은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가입을 한 게 맞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 잘못 가입한 보험이라면 손해보기 전에 해지를 하는 게 맞겠죠. 제 보험의 보장이 적절한지 전문가님께서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사연은 이훈수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물건을 사더라도 똑같은 가격인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물건을 샀다 이러면 좀 배가 아프잖아요. 아프죠, 많이. 그런데 보험은 또 평생 동안 저희가 납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보험이라는 건 어쨌든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그게 잘못이 됐다면 하루빨리 한 달이라도 더 내기 전에 빨리 상담을 하셔서 해지할 건 해지하고 뭐 보장할 건 더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 사연들을 보면은 증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단 생명보험사입니다. 손해보험사가 예. 아니라 생명보험사인데 생명보험사라고 해서 무조건 종신이라 그런 것처럼 있는 게 아니고 생명보험사도 종합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몇 세 만기 딱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증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주보험 자체가 일종 실소경에서 500만 원, 뭐 소액 질병 100만 원, 뭐 암진단 1000만 원, 소액 질병 1000만 원, 암진단 1000만 원, 뭐 암치료나 암수술, 항암치료 각각 이렇게 가입 금액이 돼 있으신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보험사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거는 실속형 일종 500만 원 가입돼 있는 건데 이게 단지 암보험이 아니라 암하고 2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시청자께서. 예.
들으셨다고 해서 나는 3대 질환이 돼 있다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랑 뇌출혈은 앞서 강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장 금액이 약간 하위 개념입니다. 그 위에 상위 버전이 이제 뇌혈관과 허혈성 심질환 같은 보험을 들으셨어야 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문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보면은 뭐 가격도 적당하네 이렇게 보실 게 맞는데 이제 현재 증권을 좀 분석하게 보면은 주계약 자체 이제 암 진단을 먼저 볼게요. 아까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암 진단에는 분류가 중요합니다. 예. 암 진단에 대해서는 이 암에서 소외감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일반암이 차지하고 있는지, 유사암은 개념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일단 주계약 자체에서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한 거는 맞는데 암 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가로에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전립선이나 기타 피부암 그리고 갑상선, 방광 그리고 대장 내막내암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아, 보장 범위가 불리하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네요. 네, 이게 예. 이거를 층에서 이제 소외감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그 분류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소액 질병이라고 해갖고 이제 양성 종양 진단 시, 뭐 전립선암 진단 시, 경계성이나 갑상선 진단 시 갖고 각각 보장 금액이 좀 틀리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제자리암이나 기타 피부암, 방광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에 이제 10%도 안 되는 60만 원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예. 보험금을 지급받게 돼요. 게다가 그 밑에 또 주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니 암 진단을 또 넣으셨어요. 그래갖고 암 진단은 이게 1,000만 원인데 이 암 진단도 일반암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뭐 전립선, 갑상선, 기타 피부암, 방광, 대장 전막내암 이런 것들이 또 제외가 돼 있죠. 그래서 암 진단 첫째적으로 분류가 좀 소외감 분류가 많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암 수술이나 입원 같은 경우도 관열이나 비관열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암 수술 200만 원을 주는데 관열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주는데 비관열은 50만 원밖에 안 준다. 여기서 또 입원을 하는데 그냥 일반 암에 걸려서 입원을 했을 때 뭐 2.5만 원에 해당되는 입원 일당을 주지만은 소외감이나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원에 해당되는 입원비를 준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예.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전혀 보장을 못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수술비 같은 거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예. 물론 비관절의 수술에도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예. 약관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선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이것도 치료 시 이제 100만 원의 항암 치료비 일회성 지급인데 이거에서 유사암에서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 같은 경우는 각 10만 원씩 그러니까 가입 금액의 1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현재 생명보험의 증권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거를 제가 이제 손해보험 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예. 그래갖고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 제외 시 진단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소외감이라는 분류가 없어진 거죠. 그 소외감이라는 분류, 유사암이라는 거는 예. 이제 갑상선이나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 네 가지의 암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일반암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감에서.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예. 암내에서는 꼭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예. 훨씬 시청자 입장에서는 엄청 유리합니다. 그리고 암 입원이나 수술도 마찬가지로 일반암일 때 5만 원일 때 유사암일 때 10,000원. 이거는 분류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술도 개념도 관열, 비관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암 수술 시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비슷할 겁니다. 거의 몇 가지의 손해보험사만 좀 틀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앞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의 10% 정도만 보장을 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 각 20만 원씩 그러니까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에 20%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친구분과 증권을 비교하셨는데 그 친구분이 보장이 더 좋았다고 하니까 아마 손해보험사 상품일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네요. 돼서 예. 보장 금액, 보험료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나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자기 증권에 없는 말들이 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뇌혈관과 또 뇌출혈 질환도 좀 표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앞서 생명 쪽에 있는 이대 질환도 이제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앞서 그 강의 내용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보자고 하면은 뇌혈관과 뇌출혈, 한마디로 뇌출혈의 보장 범위는 약 9.7%. 그러니까 표에 나와 있듯이 예. 이렇게 네 가지의 질병 분류 코드는 해당되만 세 가지의 질병 코드 분류에 해당되는 뇌출혈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예, 부분인데 이걸 준비해놓고 맞습니다. 나는 다 준비해놨다고 예.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그게 제일 거잖아요. 많죠. 예. 그리고 일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뇌 쪽으로 보면은 뇌출혈보다는 아무래도 뇌경색 쪽이 많습니다. 뇌경색 쪽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뇌졸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뇌혈관 질환이라는 100% 보장 범위를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안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면요, 급성심근경색은 마찬가지로 저렇게 세 가지의 분류 코드 번호에 의해서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협심증이라든가 허혈성 심질환에 있는 기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장 쪽에 100% 보장이 되는 이러한 진단금을 준비하셔야 그래도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좀 갖고 있다고. 그렇겠네요. 예, 이분은 그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플랜 세워주셨어요? 일단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환급형으로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생명보험사에 해당되는 범위 보장 내용보다는 지금 범위가 높고 그리고 허혈성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에 보장 범위가 100%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는 좀 10,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암과 뭐 유사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기존의 생명보험사하고 같은 금액의 금액을 넣었을 때 총 보험료는 약 10,000원 정도가 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10,000원 정도에 갖다가 이게 더 비싼 거 아니냐, 하지만 보장 범위나 아니면은 일반 암에 있는 분류가 돼 있는 소외감보다는 유사암에 같은 1,000,000원 정도 보장이 돼 있어서 그 분류가 가운데가 소외감이라는 게 없어졌고, 뇌나 심장에 관해서도 그 10% 미만의 보장받던 거를 100%씩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 10,000원에서 효력은 훨씬 더 값어치가 큰 거죠. 네, 그러네요. 오늘은 이은수 전문가님과 함께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생명보험사에서 생존 담보를 좀 준비하셔서 지인분에 비해서 보험료는 같은데 보장이 불리한 케이스였는데요. 자, 살아있을 때 내 건강과 관련된 보장은 아무래도 손해보험사의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3대 진단비를 준비해 놓으셨어도 보장의 범위가 확실하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에게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고 또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하단에 두 가지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요. 지금 한 분 바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보험플랜 119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지금 그 암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방송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예. 제가 그 암보험 하나를 들었어요. 예. 비비생명의 암보험 들었는데 지금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소외감이라는 특이하게 없네요. 저는 그냥 일반 소외감 암 부분 없이요. 네네, 일반암 2,000, 예. 유사암 2,000, 유사암 전 1,200이고요. 예. 그런데 소외감이 특이하게 따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연락 너무 잘 네. 주셨고요. 지금 예,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세예요. 네, 50대 후반이시고요. 60이요. 60대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백수순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네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시고 이제 소외감 분류에 있는 걸 보고 궁금해서도 전화하신 것 같으세요. 예. 제가 통화 내용 잠깐 들어본 바로는 사실은 예. 시청자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소외감이란 분류가 없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이 걱정하셨던 나는 소외감 분류가 없는데 그럼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아니고 예. 소외감 분류가 없다는 거는 나는 그 소외감 분류에 있는 것들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된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암 진단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소외강 진단비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유사암이 적은데 지금 네네. 말씀해주신 걸로 봤을 때는 소외감 네. 진단비라는 거는 아예 없고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나눠져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소외감이 없으니까 보상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반암에 네네. 포함되신 것 같으세요. 더 자세한 거는 물론 제가 증권을 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신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요, 제가 그 삼성화재에 또 11월 5일 날 그 유병장수 플러스라고 보험을 하나 또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도 일반암 2천, 유사암 2천 하고 허혈성 뇌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1000씩 들어갔거든요. 네네. 유병자로 5대 기관만 5만 보는 거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그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에 그 뇌혈관 질환, 뇌동맥류에도 그게 포함이 되나요? 네, 뇌혈관 물론 약관이랑 증권을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면은요. 예, 대부분의 뇌와 관련된 질병 코드를 포함하는 담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거든요. 예, 그리고 예.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하신 거 보니까 뭔가 병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어찌되었건 간에 그것들이 가입되는 포함이 되는 담보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잘 하신 것 같으세요. 물론 예. 지금도 이제 제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해 주신 것만 갖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더 네. 자세한 거는 증권을 보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네.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준비 잘 하신 것 같으십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2대 기관 관열 수술비 또 비관열 수술비에서 관열 수술은 3,000이 들어가고 비관열은 1,500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관열 수술하고 비관열은 이제 대충 이해가 됐는데요. 그 수술 2대 기관 수술비 삼성화재예요. 네네. 시청자님. 네. 예, 시청자님 지금 궁금증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증권을 받아봐야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도움드리는데 걱정하신 이 소외감 부분요. 일반암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질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좀 괜찮게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에게 증권을 한번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바로 두 번째 시청자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30대 후반 직장 남성인데요. 예. 그, 예전에 들었던 보험이 있는데, 이걸 좀 리모델링이 좀 가능할까 해서 좀 전화를 드렸고요. 예. 작년 겨울에 제가 고혈압하고 당뇨 진단을 좀 받았었는데, 예. 예, 요것 때문에 새로 가입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0대 후반 직장인이시고요. 그럼 그 외에 다른 병력이나 가족력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CI 종신보험 한 건 갖고 계세요. 네. 이거 보험의 특징은 좀 잘 알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사망 보장은 필요하신 상태일까요, 혹시? 네. 결혼을 하셨나 봐요. 네네. 혹시 자녀 두 자녀분들은 명 어떻게 있습니다. 될까요? 자녀 둘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훈수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이신 직장인 남성의 보험입니다. 무배당 교보 CI 종신보험 한 건 가지고 계시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9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30대 직장인이고요. 작년 겨울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보험도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 가능한지도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이훈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적으로 고혈압하고 당뇨를 진단을 작년에 받으셨는데요. 아쉽게도 일단 건강체 보험은 가입을 할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보다는 현재 기본에 있는 증권을 유지하시고 지금 CI에 대한 보험을 유지하시고 새로 유병자 여기서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이제 CI에 해당되는 이제 2대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이나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2대 질환만 좀 보완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걸 이제 유병자 보험에
손해보험 쪽, 거기서 이제 무해지의 갱신형 쪽으로 가면은 보험료 부담이 좀 덜 하시면서 아마 보장 범위를 좀 더 넓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암진단금을 암진단금하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 이런 거 같은 경우를 2대 질환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하셔서 이거를 비갱신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새로 가입하는 보험까지 하면은 부담이 되실지 모르니까 20년 갱신형 정도로 부담을 하셔갖고 보험료를 측정을 하시면은 좀 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세요. 그래서 네네. 부담되시지 않게 저희가 20년 갱신으로 주기를 좀 길게 해서 3대 진단비의 보장을 넓혀드렸고요. 한 3만 원대만 추가하시면은 보장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think about the way we used to be, when I think about the things you took from me, I know that I am so much better, better. When I look at wha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